그런 쓸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원더랜드에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 왜요? 지금 알았어. 원더랜드가 그런 곳인 줄 무슨 소리예요? 아니, 잠시만요. 사실 이해가 잘 와, 대박이다. 원더랜드. 예감.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영화 감상. 준비한 영화는 네. 원더랜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굉장히 기대했어요. 저도. 엄청 기대했는데 김태형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요. 이분이 했던 영화가 가족의 탄생이랑 만추를 그 감정선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좋았었고, 원더랜드를 보기 전부터 기대가 되게 컸어요. 왜냐면은 티저 같은 거 떴을 때 내용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배우들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기대를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극장은 좀 시간을 놓쳐서 못 봤고 넷플릭스로 보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냐면, 김태형 감독님이 탕웨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생활 환경이, 감독님은 한국에 계셨고 탕웨이님은 이제 아기와 함께 중국에 있었대요. 그래서 맨날 영상통화를 했었던 거죠. 근데 영상통화 많이 해보셨어요? 잘 안 하죠. 잘 많이는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하고 나면은 영상통화라는 게 하고 나면은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저는 봤는데 해외에 나가면 꼭 부모님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이라도. 근데 그러면 서로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행복감이 있잖아요, 사실. 진짜 실제고, 음성이랑도 다른 게 이제 환경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보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 친밀하게 느끼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만질 수가 없고, 뭔가 진짜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어쩔 때는 그 거리감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음성통화보다 좀 더 심하대요. 오히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람과 내가 지금 같이 있었던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으셨대요. 진짜와 가짜 사이의 그 경계선의 애매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탕웨이님과 그러면서 실제하지 않아도 영상통화로 보이는 사람들과 같이 믿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게 그냥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시작을 해서, 원더랜드가 무슨 어떤 서비스 이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AI 서비스, 그러니까 AI로 만든 가상세계인 거죠. 거기는 사람들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냐? 복제된 사람들이 살아요. 아무나 복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죽거나, 의식이 없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이런 사람들만 가서 살 수 있는데, 산 사람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개시되어야지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쓸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원더랜드에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 왜요? 지금 알았어. 원더랜드가 그런 곳인 줄 무슨 소리예요? 아니, 잠시만요. 사실 이해가 잘 와, 대박이다. 원더랜드. 엄마와 딸, 탕웨이, 병에 걸려서 죽어서 이제 서비스를 받아서 이제 탕웨이는 원더랜드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연인, 박보검과 수지, 박보검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원더랜드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원더랜드를 구축한 최우식과 정유미가 있고, 정유미의 부모님들도 원더랜드에 가 있어요. 이 원더랜드에 가 있는 사람들과 현실 세계에 있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왜요? 원더랜드에 접속하시겠습니까?
원더랜드 너무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기도 해요. 왜요? 가짜니까. 그 그리운 사람을 껴고 계속 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떠세요? 저도 미래에 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사진이나 찍어놓은 영상 같은 거를 볼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는 훨씬 현장감 넘치고, 좀 거기에 제 성격상 그렇게 과몰입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제 일상의 일부로 루틴처럼 지금 살고 있는 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영영 못 본다는 생각이 더 나를 잠식하게 할 것 같지, 이렇게라도 만난다에 되게 더. 근데 좋을 것 여기서도 같아서. 되게 다양한 군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음. 사실 거기에 그냥 같이 인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과몰입해서 너무 막 진짜 인생이 막 흔들릴 만큼 할머니처럼 손주한테 막 아이템 사주시려고 상희 엄마처럼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너무 그리우면은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환영? 이라 그러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걸 병으로 치부해서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짜를 껴안고 산다라는 거는 병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어쨌든 버티고 살 수 있을 원동력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진짜 과몰입하셨잖아요. 손주가 어린 나이에 죽어서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AI 서비스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안 한다고, 원더랜드 안 한다고 막 이러다가 영상으로 복원된 손주의 모습을 보고 완전 무너지셨잖아요. 연결해볼게요. 이따 통화해. 자주 연락하자. 그래서 나 하겠다고 원더랜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어쩌면 그분한테는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을 수도. 그냥 우리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뭔가를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일을 너무 끊임없이 하니까 그게 되게 안쓰러워 보였던 게 있는데, 오히려 저 할머니가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우리는 좀 과해 보이지만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는 씁쓸함이나 아니면 그 탕웨이 엄마처럼 거부하는 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갖는 감정인 거잖아요. 이 영화 보면 진짜랑 감정, 가짜, 그 진짜 애매모호한 경계에서의 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这不有我吗？你就回来不行吗？ 진짜라고 믿었던 게 가짜가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야. 좀 다른 사람 같아요. 계속 진짜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짜인 거를 확 받아들이고 또 현타왔다가 또 못 견뎌서 또 막 진짜처럼 또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가짜처럼 받아들여서 또 현타가 오고, 그거를 반복했던 게 정유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리셋을 했다가 다시 살리고, 그것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그냥 애썼던 것 같거든요. 단테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해본 게,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미가 리셋을 한 것처럼 저도 그런 부정의 단계와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오는, 내가 만족을 하면서도 또 허탈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그 간극이 저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과 그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면서 잘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상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게리가 너무 막 현타도 오다가 너무 긁고, 근데 또 없자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막 약간 어느 정도는 또 과몰입할 수도 있는 게, 수지 같은 경우도 사실 박보검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원더랜드에 신청을 해서 우주선으로 박보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박보검이 깨어나잖아요. 박보검이 살아왔으면 그냥 원더랜드 서비스를 종료가 되고 실제 박보검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박보검이 너무 변한 거지. 깨어났을 때 박보검이 뭐 옛날에 했던 모습이 아니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원더랜드에 박보검을 찾게 되고. 저는 그거의 포인트를 다 그래서 감정의 교류로 본 거거든요.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얘가 죽지도 않고 어쨌든 뇌사지만 몸이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교류를 하지 못했잖아요. 감정적인 교류를. 그거를
그 AI 박보검이랑 했고 깨어나는데도 얘가 달라졌다는 건 결국 얘랑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몸이 여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충족이 돼야 되고 여기가 더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감정 교류가 안 되면 이제 안 됐던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AI들은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나한테 되게 따뜻하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크지 않아요. 페이크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하는 게 그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김태형 감독님한테 느끼는 분위기, 그걸 진짜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들이 약간 좀 맥이 자꾸 끊기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맞아. 이 소재도 너무 좋고, 저도 이야기도 너무 좋은데, 우리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부터 이거 같이 보러 가자는 둥 막 엄청 저도 기다렸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약간 영화로서는 약간 좀 설득이 좀 덜 되고 러닝타임에 좀 갇힌 느낌이었어요. 전달하는 메시지도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은 있긴 있었어요. 약간 차라리 넷플릭스 단편 시리즈처럼 맞아. 1편에는 할머니와 누구, 맞아. 2편에는 그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줬으면 되게 몰입감 있으면서 맞아. 다양하게 봤지 않았을까. 이게 김태형 감독이라서 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네, 네. 원래 김태형 감독님이 약간 영화에도 장르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걸 분노를 표출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지적인 포인트를 갖게 하기도 하고 슬픔에 대한 위로? 이런 거를 행복을 주고자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쪽이시거든요. 원더랜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치. 약간.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그걸로 해서 이제 마음을 주는. 사실 뭐 우리가 스포를 하긴 했지만 스포가 또 이거 여기선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건 그런 요소는 감정을 아닌 것 따라가는 같아요. 영화라서 맞아요. 이야기가 어차피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시놉시스만 읽어도 맞아요. 그 정도 선으로밖에 안 풀었어요, 우리가. 봐야지 알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건 이야기보다는 감정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사실 뭐 어쨌든 감독님의 연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이 어떻게 풀어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굉장히 좋았어요. SF적인. 소재는 얘기는 너무 좋았다. 예감감 믿고 한번 감상 가시죠. 저는 빼주세요. 왜요?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완전 재밌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박보검 얼굴이 대유잼, 수지 얼굴이 대유잼. 오케이. 단원님들은 원더랜드에 접촉하시겠습니까?